안녕하세요 여러분. 간만에 또 비대면 수업이어서 이제 동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비대면 했다 대면했다 다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시험 잘 봤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는 대면 강의고 일단은 계획적으로,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비대면으로 해서 동영상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원래 이제 레포트 공지하기로 했는데, 레포트 공지는 내가 이제 따로 공지를 해서 우리 학생들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레포트니까 정성껏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OCS 실습을 이제 원래는 이번 주부터 해야 되는데, 비대면 강의가 길어지면 그냥 동영상으로 이제 OCS를 같이 해볼까 했는데, 일단은 계획적으로 다음 주는 대면 수업이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OCS도 같이 좀 공부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얼마 남지 않은 2학기가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성인답게 잘 무게중심 잡고 수업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우리 학생들 교재 342페이지 볼게요. 우리 교재 보면 마취료, 이항요법료, 정신요법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마취료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분류 기호 보면 이제 바부터 시작을 해서 마취료는 바로 시작하고요. 이항요법은 사로 시작하고 정신요법은 아로 시작하는 요 분류 기호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이제 그 마취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수술을 위한 마취, 그 다음에 통증 완화를 위한 신경 차단술. 그래서 신경 차단술도 있고, 예전에 이제 신경 파괴술 이런 것들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마취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수술이나 시술을 할 때 마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증 완화를 위해서 신경 차단술을 할 때도 이제 들어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경 차단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감신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을 해가지고 만성 통증이라든지 우리 암성 통증이라고 해서 암 환자분들이 그 통증이 굉장히 좀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암성 통증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차단하기 위해서 신경 차단술 이런 것들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살라모토미라고 해갖고 신경 파괴술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그 뭐 강직이 있거나 떨림이 있거나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파킨슨 이런 거를 이제 그 앓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제 그 트레머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신경 파괴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기는 했었거든요.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그 치료 비용을 이제 마취료로 산정을 하게 돼요. 네. 이 마취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다들 알다시피 전신 마취가 있고 부분 마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술 방법에 따라서 여기 보면 이제 전신 마취 같은 경우는 이제 의식 소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요거인 것 같아요. 전신 마취 같은 경우는 이제 의식 소실을 수반을 해서 통증을 제거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마취를 하는 제네럴 아네스테시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컬 같은 경우는 의식은 소실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뭐 동영상 같은 거 보면 뭐 뇌 수술을 하는데 뭐 기타를 치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척수 마취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 닥터들이나 거기 그 수술방에 같이 들어간 팀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그 감각 같은 거를 수술을 할 때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국소 마취로 해가지고 의식 소실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다가 이제 그 감각을 이제 다 확인을 하고 또 다시 이제 전신 마취로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마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이제 의식 소실이 있는 전신 마취냐 아니면은 의식 소실이 동반되지 않고 그냥 국소 부위의 통증을 이제 없애주는 감각을 없애주는 이런 이제 국소 마취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들어가는 이제 처치료라든지 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제 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마취료 구성 요소는 마취는 크게 이렇게 행위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취에 사용하는 그 재료하고 마취 약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합쳐서 마취료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은 재료 중에 우리 뭐 그 샘플링 할 때라든지 다들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일회용 주사기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산정하지 않게 되고 뒤에 보면 이제 별도로 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마취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대별로 가산 금액이 달라지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생아는 100%, 만 1세 미만은 50%, 그 다음에 6세 미만은 30%였는데, 마취에는 추가된 게 이분들이죠. 만 70세 이상의 노인 마취는 만 6세 미만하고 똑같이 30%를 가산하게 돼요. 그래서 요 차이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산율은 기본적으로 100%, 50%, 30%였었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근데 요 나이 계산할 때 마취료는 70세 이상 노인분들은 똑같이 6세 미만하고 같이 30% 가산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신생아 같은 경우는 120%, 그 다음에 만 1세 미만은 100%, 그 다음에 6세 미만은 50% 요렇게 가산이 되는 게 이 마취료에 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에 그 마취 산정료는 똑같이 50% 감산하는 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여기 그 수술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발적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발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치료라든지 그래서 뭐 그 이널레이션이라든지 뭐 인공호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주사제, 강심제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별도로 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술을 할 때 들어가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EKG 모니터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산소 흡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정할 수 없는데 우발적 사고에 의한 것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기록 전사를 잘 해놔야 되겠죠. 그죠? 의무기록 전사를 잘 해놔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다시 놓치지 않고 별도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그 정신과래 죄송해요. 그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을 할 때 요 초빙을 했을 때는 마취 초빙료를 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취 전문의가 있는 상근하는 이제 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산정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취료 시간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그 전에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산정 기준은 1시간으로 해놓고 1시간 이내 끝나는 간단한 시술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카탈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빨리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1시간 기준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초과되는 것들은 그냥 시간대별로 그 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매 15분마다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전사를 잘 해놔 가지고 놓치지 않게
우리가 이제 가산을 하거나 산정을 할 때 이제 중요하게 이제 해 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마취료 진료비 명세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할 때 일란이 있고 이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마취 재료라든지 약재 이런 것들은 일란에다가 기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행위료 기술료 같은 경우는 일란에다가 기재를 해서 이제 잘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공휴일에 만 6세 미만의 소아 환자가 마취를 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00%에다가 플러스 0.3, 그죠? 소아 환자니까 거기에다가 공휴일 0.5까지 같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세서 작성을 잘 해놔야지 나중에 청구할 때 이게 뭐 누락되거나 그런 것들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감산이 되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활 및 물리치료료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분류기호에 이제 4로 해당이 되겠죠. 분류기호 4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치료 하거나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뭐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그죠? 네,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분들 사실 그 뭐 물리치료실 굉장히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러시면서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물리치료실에 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불편해진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뭐 다리가 불편하신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뭐 도수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열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어르신들 뭐 뜨끈뜨끈한 거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그런 이제 그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적인 이제 재활 치료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이제 재활 및 물리치료료라고 해요. 그래서 재활 및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4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 물리치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단순 재활치료, 그래서 뭐 수치료라든지 운동치료라든지 이런 것들 단순 재활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재활치료가 있어요. 전문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이제 뭐 풀테라피, 그래서 이제 뭐 그 치료실이 있어야 되겠죠. 치료실에서 이제 풀 테라피를 할 수 있는 치료실을 갖춘 곳에서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작업 치료라든지 보행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이제 전문 재활 치료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과적으로 그 자외선 치료를 한다던가 적외선 치료를 한다던가 이런 이제 그 기타 치료 이렇게 4가지로 이제 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류 기호를 할 때 여기에다가 잘 맞게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이양요법용 물리치료라고 해가지고 기본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나 이런 이제 그 상근하는 요런 이제 그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리 심평원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병원엔 이런 장비가 있고 이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물리치료사가 있다. 이렇게 신고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 기본 물리치료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열치료. 그래서 이제 표층 그 열치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냉치료라든지 신경자극치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입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고, 이제 오더에 따라서 이제 그 하게 되고, 외래를 통해서 오셔서 이제 물리치료를 많이 하시게 되죠. 그래서 외래 같은 경우는 일단은 1회밖에 산정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입원 같은 경우는 이제 2회만 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약간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해 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는 이제 오더가 이제 1일 2회밖에 안 나가는 이런 경우가 이렇게 이제 산정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돈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치료 효과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만약에 이제 우리한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치료 효과에 따라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잘 맞춰서 이제 물리 치료를 내셨으니까 저 이거 열심히 받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순이나 재활치료, 단순 및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트랙션, 그래서 견인,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견인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정기적인 자극을 이용해서 치료를 한다던가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치료, 재활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한 번 하시고 이제 가시게 되는 거고 입원도 이제 1일 2회만 산정이 되니까 그 기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문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치료실 안에 마땅한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장비나 치료실을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가 있어야 돼요. 전문의는 이제 전문가 의사도 필요하고 전문 치료사,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라든지 뭐 작업치료사라든지 이런 이제 전문 치료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사회복지사, 이제 사회작업치료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그런 사회복지사 이런 이제 인력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코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전문 재활 치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치료료라는 거를 이제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 1인당 물리치료실을 이제 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그 인원이 1일당 월 평균이에요. 뭐 월 평균으로 하든 주 평균으로 하든 그래서 1일 30명까지 인정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잠깐 보면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시 인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치료실, 장비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에서 요양기관에서 실시를 할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1명당 물리치료 실시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1일 30명까지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요게 이제 뭐 건강보험 환자하고 의료급여 환자하고 구분이 되느냐 그게 안 되고 의료급여 환자까지 다 포함이 된 상태에서 인원이 30명인데 만약에 이제 뭐 정형외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방병원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물리치료실을 많이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원이 하루에 30명이 넘는다. 그런데 물리치료사를 계속 이제 그 상근 물리치료사를 여러 명 두기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이제 그 시간제나 격일제로 물리치료사를 이제 그 고용하는 이런 병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제나 격일제 근무자 같은 경우는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에 3일 이상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주 20시간 근무하는 이제 이 물리치료사가 있다 그러면은 0.5인 그래가지고 하루에 15명까지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급 물리치료사 1명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알바나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기간제를 고용을 해가지고 해서 이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이런 이제 그 병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도 워낙 이제 물리치료실을 좋아하시죠. 네, 나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그 월 평균 물리치료 실시 인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청구 건수가 이제 그 1개월당 근무 일수에다가 이제 청구 건수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정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요법료가 있어요. 예, 정신요법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분류기호 아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신요법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이 이제 사실은 이제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정기
정신신경요법을 이제 사용을 하는 이런 치료 비용.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그림 치료도 있고 뭐 작업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치료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이제 요즘은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전기 충격요법 뭐 이런 이제 치료 비용 이런 것까지 합쳐서 정신요법요라고 하는데, 정신요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정신치료, 그래서 우리 외래에서 많이 하는, 아니면 로컬에서 많이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개인 정신치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으로 하는 정신치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정신과 납병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비슷한 질병을 갖고 있는 이런 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집단 정신치료, 우리 학생들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제 환자분들을 이렇게 라운드로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일단은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상호 교류를 통해서 자기 질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지지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치료. 그래서 그 다른 질병도 이제 유전력, 가족력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정신과 질환에서는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정신치료 질병의 유병률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환자만 치료를 해서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부모라든지 아동, 특히 이제 아동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가족 치료를 같이 이제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가족 치료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작업 치료라든지, 뭐 그 롤플레이 라든가 역할극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락요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치료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여기 개인 정신치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지,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정신과 치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뚜렷한 질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더라인에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보더라인에 있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뭐 불안장애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신, 그리고 요즘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외로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적인 지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것도 이제 질환이니까 정신 장애를 해소할 목적으로 이제 그 정신과 치료가 이제 시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치료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치료 같은 경우도 우리 일반적인 신체적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정신과 치료 같은 경우는 뭐 단기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갈 것인지, 그래서 단기 프로그램을 했을 때 치료 방법, 그 다음에 중장기로 갔을 때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단기로 갔다가 뭐 중장기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목적은 중장기로 갔었는데 의외로 이제 단기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치료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뭐 지지요법 을 할 것인지, 아니 단기 같은 경우 집중요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로 가가지고 심층 분석요법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할 때, 이제 처음에 상담을 할 때 그 심리 검사를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 배터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풀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성격 검사부터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심리사가 와가지고 그 풀 배터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정신요법료를 산정을 할 수 있는 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정신건강의학과에 우리가 이제 로컬이나 이런 데 이제 취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큰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이제 취업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산정을 한다던가. 근데 이제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정신요법료라는 게 분류기호에 아예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요법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얘가 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이제 전문의가 해야 되는 건지, 이제 레지던트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조금만 이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산정 지침이 있어요. 정신요법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행한 경우에 산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전문의가 지도하에 이제 그 전공의 레지던트가 이제 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분류 기호를 잘 집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전공이 3년차 이상, 그러니까 3년차, 4년차인 경우에만 산정을 할 수 있는 분류 기호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레지던트 그 전공이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모두 가능한, 여기 이제 그 파란색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3, 4년차 그 전공의가 실시할 수 있는 분류 기호가 아-1-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차 이상만 할 수가 있고, 마 이하, 그래서 아-1-가부터 해가지고 라까지,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산정을 할 때 코드를 그렇게 넣으면 전공이 1년차부터 가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3, 4년차가 이제 실시하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인 정신치료에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집단 정신치료에서 보면 역동 상호작용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환자들이 이제 서로 이제 상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집단 정신치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경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뭐 배움의 정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1, 2년 차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을 이용해서 이제 그냥 상담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냥 그 처치 뭐 이런 게 아니라 약물을 이용을 해서 면담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신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행동치료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행동치료를 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의사가 인지행동치료를 어떤 거를 유의 환자한테 맞게끔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제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 3, 4년 차가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뭐 개인 정신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뭐 가족 치료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면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가족들끼리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이제 조금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그 전기충격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수면요법, 우리 뭐 알잖아요. 그죠? 네, 그 정신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런 뭐 연상요법이라든지 수면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전문의 지도 하에서 전공의가 이제 3, 4년 차냐 아니면 1년 차부터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그 전공의가 3년차, 4년차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아-1-마를 우리가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없어요. 없으면은 요거 코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차이가 있다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그 전문의 지도 하에 그 상근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제 그 간호사 중에 정신 전문 간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딴 이제 간호사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사회복지사, 그래서 그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치료사가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신요법이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신요법료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요 정도만 조금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이제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만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 마취료 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항요법료라고 해서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단순 재활치료, 전문 재활치료, 뭐 기타 치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정신요법료라고 해서 우리가 정신요법료는 어떤 것들을 정신요법료라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전문의의 지도 하에 그 전공의가 이제 몇 년 차냐에 따라서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나머지 하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보면 이제 처치 및 수술료, 그 다음에 이제 캐스트료, 치과료 요거를 이제 살펴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재 그 357페이지 있거든요. 357페이지에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영상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리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서 나중에 이제 그 대면 수업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건데, 오퍼레이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종 처치, 그래서 뭐 인시전, 뭐 슈처,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펑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 있잖아요. 예,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뭐 1학년 때, 2학년 때 의학 용어에서 다 공부를 이제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 교재 그 357페이지에서부터 360페이지까지 있는 요 수술 용어나 시술 용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짚어서 공부를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용어를 모르면 우리가 이제 그 코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산정할 때도 이게 이제 어디에다가 맞춰서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그때그때 매번 서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교재에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좀 이제 복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처치 및 수술료, 처치 및 수술료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이라든지 부상의 치료를 위해서 하는 이제 처치와 수술에 대한 비용. 그래서 이제 처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하는 게 이제 외과적으로 하는 처치, 피부과에서 하는 처치, 그 다음에 이제 화상 처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든지, 각종, 우리 뭐 CPS라든지, 뭐 에네마 관장이라든지, 인공호흡, 이런 것들을 하는 처치를 다 합쳐서 요 처치 및 수술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인시전을 집어넣는 이제 절개술이라던가 슈처제 같은 이런 기본 처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 장기, 신체 부위별로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수술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응급처치에 해당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술을 할 때 이제 중재적으로 하는 시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다양한 이제 처치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수술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의사의 진료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간이라든지 치료의 난이도에 따라서 수가가 다 달라지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제 처치의 종류, 수술의 종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사를 통해서, 무그룹 전사를 통해서 이제 들어간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슈처 같은 경우도 난이도에 따라서 우리가 수가 산정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게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치 및 수술료의 산정 지침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에다가 이제 야간 진료, 그리고 공휴일에 이제 뭐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수술, 우리 이제 응급수술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스케줄이 이 환자가 입원 환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갑자기 이제 인디케이션이 빨리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공휴일에도 들어가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큰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스케줄이 안 자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공휴일에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제 똑같이 착수 그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프리오피, 그러니까 수술 전 처치가 다 끝났는데 수술하는 시간이 이제 뭐 8시다 9시다 이렇게 됐으면, 오후 8시 9시다 됐다 그러면 이제 착수 시간에 따라서 50%가 가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응급의료관리료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죠. 그래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소정 점수의 50%를 이제 가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피부 절개를 했어요. 이제 피부 절개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수술을 이제 하나를 하기 위해서 했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동시에 2가지 이상을 이제 뒤에 이제 사례가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된 수술을 100%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된 이제 부수된 수술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가산금이 가산 퍼센트가 다르죠. 그래서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70%를 이제 산정할 수가 있고,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50%를 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상병 같은 경우도 주상병이 있고 이제 부상병이 있고 이런 식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 때도 이제 주된 수술, 그러니까 이제 수술명에 이제 주된 수술이 있고 그 밑에다가 이제 뭐 부수로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 만약에 수술을 시작을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예를 들어서 뭐 진단과 다르다던가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진단과 다르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 수술하기 전에 수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 환자 상태는 이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제 다 그 계획이 다 잡혀 있는 상태에 따라서 들어가 봤는데 대상자의 질병 상태 정도가 다르다, 그 질병의 상태가 다르다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이제 닫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수술을 이제 중단하는 거는 이제 닫는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다시 닫아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다 중단한 경우에 그 시술 상태가 가장 비슷한 항목, 비슷한 항목으로 해가지고 수술료를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이렇게 다 잡아놨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다 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중단했을 경우 시술 상태에 따라서 그거하고 가장 비슷한 항목으로 수술료를 산정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처치하고 수술료 산정 지침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처치하고 수술을 할 때 레이저를 이용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시경을 이용을 했거나 그러면 어차피 그 수술 내용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도 소정 점수만 산정을 하게 되고, 내시경을 이용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라파로 같은 거 이제 하게 되면 요것도 이제 그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라파로로 해서 이제 뭐 아펜덱토미를 했다. 그러면 이제 아펜덱토미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만 해야지 다시 또 내시경까지 같이 산정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번 보면 이제 특정 항목,
이제 별도 고시한 특정 항목을 외과 전문의가 실시했다. 그러면은 30%를 더 가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펜딕토미를 했어요. 충수절개술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에 들어가니까 자 이팔 요거를 이제 그 집어 넣으면 또 이제 30%를 더 가산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아펜딕토미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그 GS가 하시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CS 흉부외과 전문의가 또 이제 별도 고시한 항목에 대해서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를 가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별도 명시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별표를 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OCS 같은 거를 할 때 거기에 그 코드를 잘 집어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를 가산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폐저출술을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뭐 질병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이제 폐저출술을 했다라고 하면 또 이제 뭐 100%를 가산하는, 그래서 이렇게 가산해야 되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소정 점수만 그냥 일반적인 점수만 산정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빼먹지 않고 추가로 이제 코딩을 잘 해서 분류 기호를 잘 찾아가지고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병원에 들어오는 수익이 달라지니까 우리 학생들 나중에 이제 뭐 접수를 하거나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심사 청구를 하거나 이럴 때 조금 더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처치나 수술을 했을 때 사용된 약제 라든지 치료 재료대, 기본 치료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산정을 하지 않는데 이제 별도로 산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 그거는 요 뒤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가산 점수 이거 꼭 신경 써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신경 써주는데 그냥 무조건 내가 요 코딩을 한다라고 해서 요 분류 기호를 넣었다라고 해서 심평원에서 무조건 다 주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기준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심평원에서 이 병원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100% 가산을 해줄 수 있어야지, 뭐 30%를 더 가산을 해줄 수 있어야지, 이렇게 하려면 처음에 병원에서 신고된 상태가 정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다.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고 이런 시술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주하고 있다. 뭐 아니면 이제 외과 전문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그 수술 도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문의가 이제 다 상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이제 신고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구가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팅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고 항목에서 빠지지 않도록 조금 주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듣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1교시 수업하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차 한잔하고 2교시도 열심히 듣기 바래요.